4월 18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3,870만원. 자, 그동안에 좀 달렸죠. 달렸는데 조금 빠지고 있어요. 비트코인이 빠지면서 시장 또한 좀 빠지고 있죠. 자, 그거 빠지고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무척 높다. 끊임없이 언급을 드렸죠. 자, 월봉으로 보게 되면 여기 노란색 이동평균선에 막혀서 현재 에너지를 응축하는 중이다. 1월, 2월, 3월, 4월 연속적으로 달렸다. 이제 4월이 절반이 지나가고 있죠. 양봉으로 끝날 확률이 높겠죠. 요거 돌파하면 바로 여기까지 열려 있습니다. 5,700만원 언저리. 자, 그리고 일봉상으로 보게 되면 방금은 월봉 기준으로 큰 흐름을 본 거고요. 일봉상으로 보게 되면 이 이동평균선 여기 지지를 받아가면서 현재 상승을 이어나가고 있어요. 요만큼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시장이 빠져나가고 있다. 다만 요거 거치고 에너지 응축하고 다시 올라갈 확률이 무척 높겠죠. 그쵸? 원래 상승을 할 때도 물량 소화 과정을 거쳐 나가면서 갑니다. 이더리움도 마찬가지 흐름이에요. 강한 상승 이후에 현재 조금 물량 소화 과정을 거쳐 나가고 있죠. 요 물량 소화하고 다시 올라갈 확률이 높겠죠. 자, 월봉 기준으로 봐도 얘도 이동평균선 요 저항대 막혔다가 다시 한번 여기 이 매물대 415만원 근방입니다. 그 근방에서 여기까지는 열려 있다. 이동평균선과 여기까지는 격차가 열려 있습니다. XRP 가격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이동평균선을 이탈을 했죠. 노란색 일봉인데요. 캔들상으로는 여기서 에너지를 응축 중입니다. 단기적으로 윗방향이건 아랫방향이건 얘는 소송에 대한 명확성이 나와야 진짜 흐름을 보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미 장기적인 흐름에서는 결론은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끊임없이 언급을 드리겠죠. 오늘 방송에서 또한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자, 정리를 하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제외하고, 왜?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은 1번 라인 월봉 기준으로 여기 돌파했어요. 여기 돌파했다고 계속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이더리움도 여기 월봉 기준으로 돌파를 했습니다. 자, 다만 타 알트코인들이 부진하죠. 자, 그래서 부진한 알트들을 떨어질 때마다 지금씩 에너지를 응축기가 나올 때마다 올라가지도 못했는데 빠지고 있죠. 또는 지지부진한 알트코인들을 지속적으로 매입하시길 바랍니다. 폭등 나오기 전까지. 투자는 굉장히 쉬운 거예요. 지지부진할 때 원래 계속 모아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폭등 나오면 매입 중단. 어느 기간까지? 자, 그때까지 보유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 흐름에 대해서는 계속 언급을 드리고 있죠. 자, 그러면 오늘 일본 야마구치 산하 세계은행 리플렛 머니템 송금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 야마구치 파이낸셜 그룹에 속한 야마구치 은행, 모미지 은행, 기타큐슈 은행이 자사 고객을 대상으로 한 4월 17일부터 머니템 개입 송금 서비스를 제공한다. 머니탭은 리플렛으로 구동되는 스마트폰 송금 서비스로 리플과 일본 SBI 홀딩스의 합작사인 SBI 리플 아시아가 2016년 처음 도입하였다. 자, 중요한 그 소식이 다시 한번 전해지고 있죠. 일본 내는 이미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리플 머니탭 일본 송금시장 평정 나서 2018년 9월달에 나왔던 부분이죠. 자, 그래서 리플과 일본 은행 연맹 소속 60곳을 연결해서 거래 수수료를 낮추고 당일 송금을 가능케 할 것. 일본 은행 연맹에 소속된 65곳의 현지 은행은 일본 전체 은행 시스템의 80%를 차지한다. 머니탭은 올해 말 SBI 리플 아시아 일본은행 컨소시엄의 지원을 받아 응용 프로그램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그 연장선에서 오늘 확장되는 부분이 나왔던 부분이고요. 이미 일본 내는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리플 머니탭 출자 마무리 지분율 33%. 자, 머니탭은 SBI 홀딩스 자회사로 리플렛 등 리플 보유 결제 기술을 활용할 예정이다. 자, 그리고 2017년도에 바로 리플의 인사이드 아티클에 스미토모 SMB 은행이죠. 일본 내 메이저 3대 은행 중에 하나입니다. 미주오, 미쯔비시, 그리고 SMBC. 자, 이들이 바로 일본 거대 메이저죠. 이들과 함께 80% 이상의 일본 내 은행들이 다 연결이 끝났습니다. 리플을 중심으로 해서 일본 우체국 은행 SBI 리플 아시아의 은행 컨소시엄에 합류하였다. 자, 되게 중요한 내용 같아서 같이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볼게요.
약 1년 전 SBI 리플 아시아는 결제 및 결제의 리플의 기술을 사용할 일본은행 컨소시엄의 창설을 발표했습니다. 1년의 은행들은 현재 레일을 사용하여 지불을 보내는 것과 비용을 많이 드는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일본에서 처음 출발했습니다. 몇 달 후 컨소시엄은 47개 은행으로 성장하여 리플의 파일럿론을 성공적으로 완료하여 연말까지 실시간 송금을 목표로 국내 및 국제적으로 실시간 송금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일본은행 컨소시엄이 일본 은행계의 관심을 지속적으로 끌어모아 전체 회원수를 61개로 늘리고 일본 전체 은행 자산의 80% 이상을 대표한다는 사실을 발표하게 되어 기쁩니다. 일본에는 사실상 점령이 끝났다. SMBC, 그리고 MUFG, 미쯔비시입니다. 그리고 미즈호를 포함하여 일본 최대 은행 3곳 모두 리플을 사용하는 일본은행 컨소시엄에 합류하였습니다. 일본 내에서는 이미 이들의 작업이 완료된 것으로 보입니다. SBI CEO 2025년까지 일본의 모든 은행이 리플의 XRP를 사용할 것. 이 말이 그냥 나왔던 게 아니죠. 오늘 나왔던 이 기사 하나만 보고도 결국 밑그림이 다 완성이 되어가고 있다. 그래서 스위프트 1.0, 스위프트 2.0, 결국 리플렛을 기반으로 한 스위프트 2.0의 확장, 그 안에 동아시아에 일본 내는 이미 오래전부터 점령과 선정과 그 시간이 끝나갔습니다. 결국 이제 상용화되는 그 기준점을 대중이 알아보는 그 시간을 기다리면 되겠죠. 블랙록 성장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독보적인 위치, 모건 스탠리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채권, 현금관리, 사모펀드 시장, 운용사 대상 종합 서비스. 기본적으로 자산 운용 규모가 1조 원이 넘어가죠. 현재 9조 달러, 몇 개 분기 내로 10조 달러로 확대가 되고 5년 내에 15조 달러를 넘어설 것. 계속해서 자산 운용 규모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이 블랙록의 CEO인 레리 핑크가 언급을 했죠. 모든 증권의 토크나, 주식, 채권, 기타 등등 이 증권의 토크나, 무슨 뜻이죠? 코인 세상이 미친 듯이 메가 팽창합니다. 이 중심엔 당연히 XRP가 있겠죠? 자, 블랙록의 주인이 누군지 잠깐 참고사항으로 보고 갈게요. 블랙록의 주인은 뱅가드, 블랙록, 스테이트 스트릿, 뱅가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테마색이 띡 하고 포함되어 있네요. 주인이 다 같아요. 이름만 바뀌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전 세계의 기득권은 다 연결되어 있다. 블랙록, 뱅가드, 스테이트 스트릿, 피델리티, 이들을 기준점으로 해서 확장해 나갑니다. 다국적 금융기업인 JP모건, 웰스파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그룹, 그리고 미국과 유럽, 동아시아, 중동, 중국, 이제는 하나의 원 시스템을 준비 중입니다. 바로 이들이 그려나가는 밑그림이 있다는 거죠. 자, 미국 하원에서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 해고 법안까지 도 넘은 규제에 반발 시동이다. 네, 내용을 보면은요, 미국 하원에서 SEC 위원장을 해고하는 법안을 발의를 선언했다. 친가상자산 인사로 알려진 워렌 데이비슨 미 하원 의원은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을 해임을 추진하고 있다. SEC가 디파이를 증권법 적용 대상으로 포함하는 등 규제 강화 차원의 가상자산 거래소 범위 재정립 의사를 밝힌 직후의 행보이다. 권한 남용을 바로잡기 위해 SEC의 위원장을 해임하고 추 위원장직은 권한이 있는 이사 외에 보고하는 전무이사로 대체하는 법안을 도입할 것. 구체적이지 않은 SEC의 규제 방식에 대한 업계의 불만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지만 위원장 해고 등 직접적인 견제는 이례적이라는 분석이다. 최근 SEC의 규제 행보를 두고 내부에서도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자, 크립토마민 헤스트 피어스 SEC 위원은 게리 겐슬러 위원장이 발표한 거래소 정의의 재정립에 반대하며 과거와 달리 신기술 수용도 못하고 중앙 집중항을 강화하는 행태라고 했다. 그는 새로 제안된 규정 변경의 모호성에 대한 규정 변경을 납득할 수 있는 개념 정립이 우선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자, 선 넘은 지 오래되었죠, 이미 게리 겐슬러 위원장. 자, 시간과 속도 그리고 얼굴 반합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쇼다. 고로 제가 계속해서 언급을 드리는 규제에 대한 명확성, 상품과 증권에 대한 명확성이 나와야 되겠죠. 누가 들어오더라도 결국 그들이 정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물리는 비트코인 현물 ETF,
매크로 시황관, 그리고 4차 산업의 거대 문명, 여기에 물질과 에너지의 파동의 속도를 그들이 정하는 겁니다. 결국 그 시그널에서 연장선에서 보시면 될 듯합니다. 중달러 패권 도정, 방글라데시도 위안화 결제한다. 전 세계 달러 결제망에서 계속해서 균열이 나오고 있죠. 의도적으로 달러의 주인들이 만들어낸 설계 시스템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구는 범지구상으로 200여 개 국가 이상은 다 연결됩니다. 하나의 원 시스템, 국가 간을, 이전의 수백 년간의 국가 간을 뛰어넘어야 되겠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4차 산업은 범지구, 지구가 다 연결되는 중심에 있습니다. 그 금융, 디지털 물질 시스템의 중심의 심장에 XRP가 있다는 거고요. 새로운 물질은 바로 가상자산입니다. 자, 보면은요, 방글라데시가 러시아에 상환할 달러 표시 채무가 달러가 아닌 위안화로 상환할 예정이다. 로이터에서 인용해 18일 전했습니다. 자, 내용을 보게 되면 한때 현재 러시아는 스위프트 제도로 인해서 배제가 되었죠. 이로 인해서 달러로 송금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위안화를 선택했죠. 그리고 이 경우 중국에서 만든 국경 간 위안화 지급 시스템 CIPS가 이용이 됩니다. 자, 방글라데시. 러시아는 루블화로 결제를 원했지만 그것은 우리로서는 불가능이다. 대안으로 위안화를 지불하기로 합의하였다. 아프리카, 중동, 브릭스 다 새롭게 망이 짜여집니다. 그러나 이 중심에 뭐가 있죠? 바로 XRP가 있습니다. 스위프트 2.0이 있고요. 이거는 고로 리플 네트워크입니다. 이거는 고로 가치의 인터넷, 바로 웹 3.0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고 새로운 국제 표준인 ISO 20022를 기반으로 해서 확장해 나갑니다. 다만 일반 사람만 인지를 못하고 있을 뿐이죠. 스위프트 1.0 달러 기반, 이거를 부셔버리고 스위프트 2.0 기반에 뭐가 있죠? 방금 전에 언급드렸던 CIPS, 중국 기반, 러시아 기반, SFMS, 인도 기반, SMFS. 다 기본적으로 다 얘네 결제망들은 다 하나로 연결됩니다. 미국도 페드와이어를 통해서, 그리고 ISO 2002를 통해서 사실 전 세계가 다 연결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통화 시스템 말입니다. 자, 이 망을 통해서 CBDC, 그리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각종 토큰들, 그리고 NFT, 그리고 실제 법정화폐, 자, 이게 어느 순간 공존하겠죠. 어쨌든 여기를 통해서, 이 혈관을 통해서 이동합니다. 이게 바로 리플 네트워크. 전세계 결제망 또한 다 연결되죠. 그쵸? 자, 화성개청 스페이스X 스타쉽 발사 연기한다. 머스크 가압 밸브 결함. 21일 이전에 재시도할 듯하다. 자, 중요한 내용인데 이게 뭐냐면은요, 스타쉽에는 최대 120명의 사람과 화물을 실을 수 있다. 지금까지 나온 유인 우주선은 4명에서 6명 정도가 한계였다. 이 우주선은 머스크가 선언한 화성 개척의 핵심이다. 머스크는 스타쉽을 이용해서 화성에 100만 명이 거주할 수 있는 도시를 세우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자, 이걸 왜 말하고 있을까요? 지금과 절대 따로 놀지 않습니다. 스페이스X 우주입니다. 지구가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대량 생산 체제를 끝냅니다. 이상기후가 나온 지 상당히 오래됐죠. 지구의 자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지난 수백 년간 인간의 끊임없는 탐욕을 기반으로 한 자본주의의 폭발적인 성장, 부채를 끌어쏘오죠. 자신의 소득과 자산을 기준으로 해서 미친 듯이 빚을 땡겨왔습니다. 개인들도 연봉, 그리고 부동산, 담보를 잡아 미친 듯이 자금을 땡겨왔죠. 짧게는 1년, 2년, 많게는 10년, 20년까지 땡겨옵니다. 자산을 말입니다. 그래서 대출을 끌어와 미친 듯이 성장을 시켰던, 이게 개인만 해당될까요? 기업도 마찬가지였고요. 국가도, 연구체, 은행도 연구체를 발행했었죠. 몇십년짜리 부채를 땡겨와서 끊임없이 대량 생산하고 소비하고 정부는 지출했던 이 시스템을 끝내는 겁니다. 결국 물가를 미친 듯이 끌어올려서 코로나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미친 듯이 끌어올려서 연준이 금리를 끝까지 올렸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경제를 완전히, 지금의 이 생산 경제를 완전히 실명경제 파열을 축소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의 파동을 바로 다른 쪽으로 보내고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 오늘 언급드렸던 그쪽으로 말입니다. 아시겠죠?
절대 이슈 하나하나가 따로 노는 게 아닙니다. 중국 인구 추월한 인도, 톱3 경제 대국이 보인다. 세계 1위 인구 대국에 올랐다. 인구 정점 찍은 중국과 달리 증가세이다. 세계 25세 미만 20%가 인도인. 생산 소비 잠재력 폭발 예고. 6년 뒤 미국 중국 이어 GDP 3위로. 핵심은 뭐냐 하면요. 지금의 정점을 찍고 꺾이느냐. 자, 경제파이가 1등, 2등, 3등, 4등, 5등이라고 해도 성장이 거의 끝에 다다랐느냐 또는 바닥부터 치고 올라가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위에서 꺾이느냐, 성장폭이 얼마 안 남았느냐, 바닥에서 먹을 게 많느냐. 인도는 다음번 중국의 공장입니다. 즉 중국의 전 세계 공장의 역할을 했죠. 이게 바로 인도로 넘어가고 있다는 거죠. 이미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자 쉽게 설명해 볼게요. 중국에 공장이 막 들어서죠. 공장이 막 들어서고 공돌이라고 하죠. 우리나라도 1970년대 공돌이, 공순이 아줌마들이 많았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공장이었으니까. 자, 단순, 조립, 가공. 그 다음 바로 중후장대 산업으로 변신을 하죠. 중국 또한 여기서 발전해 나가고 있죠. 첨단 산업과 함께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의 급여가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급여를 기반으로 해서 내수가 확장 중이죠. 금융시장과 함께. 인도는 뭘까요? 바로 과거에서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공돌이와 공순이가 미친 듯이 폭증하겠죠. 이미 IT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럼 뭐죠? 인도의 급여가 많이 올라갑니다. 그쵸? 이 많은 인구 중에서 공돌이와 공순이 아줌마뿐만 아니라 많은 급여 소득자가 생기겠죠. 지금의 급여보다 폭발적인 증가를 보일 겁니다. 그럼 이들은 주식을 투자할까요? 부동산을 투자할까요? 아니면 코인을 투자할까요? 여기 바로 정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인도 충분히 주목할 만하다는 거죠. 인도의 1등 코인 여기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돈줄 많은 스타트업 비상경영 몸집 줄이고 비주력 사업 정리한다. 1분기 벤처 투자액 60% 급감했다. 자, 경기 침체 더 나아가 퍼펙트 스톰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핵심은 뭐죠? 바로 고금리입니다. 고금리의 투자시장 꽁꽁. 왜 금리를 미친 듯이 끌어올렸는지 오늘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새로운 세상을 만든다는 거죠. 과거의 시스템을 부셔버리고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시스템에 바로 물질의 중심인 XRP에 투자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XRP를 중심으로 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타 섹터의 1등 코인 그리고 오늘 인도 또한 같이 한번 알아보았죠. 이제 이 시장은 1000배 이상 성장합니다. 그래야 톱니바퀴의 아구가 맞습니다. 지금의 전세계 주식시장의 시가총액, 전세계 채권시장의 시가총액, 전세계 부동산 시장의 시가총액에 비하면 전세계 가상자산의 시가총액은 초라합니다. 어떻게 된 게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하나보다 작습니다. 이제 테슬라를 제꼈다는 말이 나오죠. 고작 시가총액의 말입니다. 전 세계의 말입니다. 1000배 이상 성장하는데 앞으로 1등 코인에다가 장기적으로 개수를 모아가시길 바랍니다. 시나리오 1과 2를 병행해가면서. 아시겠죠?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